2025년 12월 29일 연말 주식시장에 거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5조 6천억 원 규모의 천무 3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로써 폴란드 한 국가에서만 누적 수주액이 무려 12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숫자를 보고 와 방산주 대박났네, 또 수주했어? 하고 단순한 호재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남들이 보지 못한, 그리고 언론이 깊게 다루지 않은 결정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파는 물건의 성격이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난 1, 2차 계약이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플랫폼을 파는 것이었다면 이번 3차 계약의 핵심은 그 발사대에서 쏘아 올릴 유도탄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프린터를 한번 팔면 끝이지만 잉크는 프린터가 고장날 때까지 평생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발사대라는 하드웨어를 깔아놓고 유도탄이라는 값비싼 소모품을 2029년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계속 공급하는 구조적 반복 매출의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체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조 6천억 원 수주 뒤에 숨겨진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과 유럽의 방산 블록화를 뚫어낼 2029년 현지 공장의 비밀을 팩트와 데이터로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계약 의치를 뜯어보겠습니다. 폴란드와 맺은 1차 계약과 2차 계약은 주로 천무 발사대 290문을 공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무기체계의 뼈대를 수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3차 계약인 5조 6천억 원은 대부분 유도탄입니다. 미사일입니다. 여러분, 미사일은 한번 쏘면 사라집니다. 훈련을 위해서도 쏴야 하고 비축 물량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하고 다시 사야 합니다. 이것이 방산 비즈니스의 핵심인 락인 효과입니다. 폴란드 군이 천무 발사대 290문을 도입한 이상 앞으로 수십 년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유도탄만 써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미사일은 호환되지 않으니까요. 증권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3조 5천억 원대로 높여 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 덩어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마진율이 높은 소모품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주가 없으면 굶는 천수답 기업이 아닙니다. 깔아놓은 플랫폼에서 매년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는 구독 경제형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 계약 뉴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2029년과 현지 생산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인 WB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9년부터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유도탄을 직접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물류비를 아끼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거대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유럽 방산 시장의 트렌드는 블록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은 유럽의 무기는 유럽 안에서 만들자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 무기가 싸고 성능이 좋아도 계속해서 한국에서만 만들어 실어 나른다면 언젠가 유럽연합의 관세 장벽이나 규제에 막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는 폴란드에 공장을 지음으로써 이 장벽을 영리하게 우회했습니다. 한국 기업이지만 폴란드 땅에서 폴란드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한다는 명분을 얻은 겁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는 2029년이 되면 이곳은 단순히 폴란드군에만 납품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접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더 나아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한국산 무기를 공급하는 나토 표준 생산 기지가 됩니다. 즉, 이번 5조 6천억 계약은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니라 유럽 시장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알박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폴란드에서의 성공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승부처는 어디일까요? 지금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인 두 가지 빅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르웨이입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약 2조 원 규모의 차기 다연장 로켓 사업을 진행 중인데 미국의 하이마스와 한화의 천무가 최종 2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 강하고 가격 경쟁력도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이미 한화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매우 만족스럽게 운용 중인 국가입니다.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과 운용 경험 측면에서 천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결정될 이 사업이 단기 주가 모멘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육군은 노후화된 자주포를 교체하는 무려 8조 원 규모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패키지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만약 동유럽에 이어 북유럽, 서유럽까지 수주에 성공한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한 K방산을 넘어 독일 라인메탈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방산 공룡으로 재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94만 원은 비싼 걸까요? 차트만 보면 단기간에 급등한 것처럼 보여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결국 실적의 함수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 초보자를 위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 치킨집 순이익이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이 될 예정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가계 권리금은 10%밖에 안 올랐다면? 이건 싸진 것입니다. 이익이 가격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으니까요.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딱 이 상황입니다. 2024년 예상 영업이익은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5년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1년 만에 이익이 2배 성장하는 겁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PER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미 확보한 수주잔고만 2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은 공장을 풀가동해도 주문량을 맞추기 바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증권사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를 110만 원에서 최대 139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근거도 이 실적의 가시성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확정된 이익들이 2025년부터 재무제표에 숫자로 찍히기 시작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5조 6천억 수준은 단순한 연말 보너스가 아닙니다. 일회성 플랫폼 판매에서 반복적인 소모품 매출로의 수익 모델 진화이자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한 블록화 장벽 돌파라는 거대한 전략적 승부수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거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어 경쟁 기종인 하이마스 구매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데이터와 수주 잔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2025년 실적이 숫자로 증명될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지켜볼 만한 시점입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다면 다가올 노르웨이 수주전 결과와 폴란드 공장 착공 소식을 분할 매수의 신호탄으로 삼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뉴스는 5조 6천억 수주했다고 사실을 전하지만 돈의 흐름은 이제 진짜 장사가 시작됐다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에 환호할 때 그 이면의 비즈니스 구조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투자였습니다.